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풀어줄 새로운 컴퓨터에 대해서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한 위대한 과학자의 끝나지 않은 꿈에서부터 시작되죠. 자, 이 문장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하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 박사가 아주 멋지게 요약했죠. 네, 바로 이 미완성 방정식.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려 한 세기 동안 과학계를 괴롭혀온 거대한 미스터리죠. 미치오 카쿠 박사도 어릴 때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해요. 그가 겨우 8살 때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책상 위에 바로 이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미완성 원고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 거대한 과학 이야기에 뭔가 인간적인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찾으려 했던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단 하나의 완벽한 틀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로 깨는 거죠. 요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끈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꿈을 이루기 직전에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문명을 이끌어온 바로 그 기술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여러분,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컴퓨터 성능이 1년 반마다 2배씩 좋아진다는 거요. 우리가 매년 더 빠르고 멋진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던 게 다 이 법칙 덕분이었어요. 우리 디지털 세상의 엔진이었던 셈이죠. 근데 그 엔진이 이제 멈추려고 해요. 왜냐고요?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너무너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원자 수천 개 크기였는데 지금은 보세요. 고작 원자 20개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거의 원자 수준까지 온 거죠. 자, 그럼 칩이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원자만큼 작아지면 전자가 제멋대로 벽을 통과해버려요. 그럼 쇼트가 나고 컴퓨터는 엉망이 되겠죠. 한마디로 무어의 법칙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 기술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방식이 막혔다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컴퓨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단순해요. 0 아니면 1, 켜졌거나 꺼졌거나 딱 2가지 선택지뿐이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0일 수도 1일 수도 그리고 그 사이에 무한한 모든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동시에 말이죠. 이게 바로 큐비트라는 건데요. 0과 1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말해요. 쉽게 말해 동전을 던졌는데 떨어지기 전까지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 같은 거죠. 미치오 카쿠 박사는 이걸 평행 우주에 빗대어 설명해요. 각각의 우주에서 동시에 계산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미로 속의 쥐 비유를 들어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디지털 컴퓨터라는 쥐는 미로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볼까 막혔네 그럼 오른쪽 이렇게 하나하나 길을 다 찾아봐야 해요. 엄청 느리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 쥐는요 모든 길을 동시에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출구를 찾아내죠. 속도 차이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단순히 컴퓨터가 좀 빨라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우선 의학 분야,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을 분자 단위에서 시뮬레이션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에너지 문제도요. 바닷물을 연료로 쓰는 핵융합 발전, 꿈의 에너지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공기 중에서 질소를 뽑아내 비료를 만들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인터넷 뱅킹, 정부 기밀 암호들, 양자 컴퓨터 앞에선 그냥 종이장이에요. 순식간에 다 뚫려버리죠. 이건 정말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미치오 카쿠 박사의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다음 혁명은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고 디지털 컴퓨터를 주판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주판이라니.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그저 구식 계산기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양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건 미래 시대의 낙오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양자 컴퓨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로 아인슈타인의 미완성된 꿈,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에 대한 이야기로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끈 이론 기억나시죠? 미치오 카크 박사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해요. 우주의 모든 만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들이 사실은 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끈이 계속 진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바이올린 줄처럼요. 그리고 그 진동 방식에 따라 다른 입자가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확장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물리학이란 건 이 끈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이고요. 화학은 이 끈들이 서로 만나 부딪히는 상호작용인 셈이죠. 그럼 우주 전체는 뭘까요? 바로 장엄한 끈들의 교향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신의 마음은 바로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울려 퍼지는 신성한 음악이라는 거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멋진 이론인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끈 이론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 세상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론은 있는데 증명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뭐가 있죠?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아인슈타인의 꿈을 이뤄서 모든 것의 이론을 완성한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우주의 모든 비밀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손에 쥔 인류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위대한 여정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